조선의 왕은 309 고두례를 행하라. 안녕하세요. 5분 만에 소현세자 박사되기 편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1592년의 임진왜란과 1597년의 정유재란, 1627년의 정무호란과 1636년의 병자호란, 불과 40여 년 동안 4번의 전란을 겪은 조선의 백성들은 살아도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굶주려 죽고, 질병으로 죽고, 칼에 죽고, 포로로 끌려가 죽고, 조선은 이름은 있으되 나라는 아닌 한난 무렵의 집단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병자호란으로 남한 산성에서 항쟁하던 인조가 45일 만에 항복하고 309고도의 치욕을 겪은 후 자신의 아들은 소현세자와 동생인 복림대군, 또한 항전을 주장했던 신하들과 무수히 많은 백성들이 후금으로 끌려갔습니다. 후금의 수도인 심양의 거처를 정한 소현세자는 오랑캐인 후금이 국호를 총으로 바꾸고 나라를 넓혀가며 백성들을 단결시키며 어진 정치를 펴는 것을 보며 조금씩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반종으로 왕제에 오른 아버지 인조는 광해군과 정반대의 정책만 고집하며 중국 명나라에는 신하의 나라로 예를 다했으며 청나라는 오랑캐의 나라로 멸시하면서 심지어 남한 산성에서 항쟁 중에도 1월 1일이 되자 신하들을 모아놓고 명나라 쪽을 향해 절을 올리는 망골례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 사실을 잘 아는 청나라에서는 인조가 거슬릴 때마다 은근히 세자를 조선의 왕으로 삼겠다는 언지를 줌으로써 인조의 심기를 자극했습니다. 소현세자의 장인이자 세자빈 강씨의 아버지인 강석기가 죽자 청나라에서는 잠시 세자를 조선으로 돌려보냈으나 이때 인조는 몇 년 만에 돌아오는 아들 소현세자의 얼굴도 보지 않을 정도로 아버지와 아들 이 둘의 사이가 극도로 나빠져 있었습니다. 사실 그 배후에는 인조의 사랑을 독차지한 후궁 조씨가 있었습니다. 세자와 세자빈 강씨가 청나라로부터 받은 토지에서 농사를 지어 그 곡식을 판 돈으로 장사기재를 발휘하여 많은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조선에서 끌려온 수많은 조선 노예들을 속한 시장서 사들여 그들에게 자유를 안겨주었지만 수만리 떨어진 조선의 궁궐에서 후궁 조씨는 세자와 세자빈 강씨를 헐뜯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많은 돈을 벌어들여 무엇에 쓰겠습니까? 자신으로 왕위를 교체해달라고 청에 로비를 한다는군요. 이런 모함 속에서 심양의 소현세자는 청나라의 대명 총공격에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흩어져 있던 만주족이 어떻게 결집하여 후금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청나라로 국호를 바꾸고 마침내 중국 대륙의 명나라를 쳐들어가면서 영원성을 깨뜨리고 베이징의 관문인 산유관을 넘어서 명나라를 정복한 그들이 어떻게 한족인 명나라 백성들의 민심을 얻어갔는지를 이런 거대한 나라 청나라를 조선에서는 그저 오랑캐의 나라로 업신여기며 언제라도 우리가 청나라에 복수하겠다고 입으로만 큰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베이징에 도착한 소현세자는 세계의 많은 문물들을 돌아보고 그리스도교 신부도 만나는 등 그는 여러 나라의 좋은 점들을 본받아 가난한 조선을 부국 강병의 나라로 만들 결심을 했습니다. 마침내 명나라를 지배하게 된 청의 도르고는 더 이상 소현세자를 볼모로 잡을 필요가 없어지자 세자 일행을 조선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했습니다. 마침내 8년 만에 조선에 돌아오는 소현세자, 수많은 백성들이 길가에 나와 눈물로서 세자 일행을 반기며 이미 청나라에서도 세자의 추종자들이 생겨날 만큼 인기 있는 세자를 바라보는 인조는 마음속 깊은 곳에 분노가 들끓고 있었습니다. 청나라에서 돌아온 소현세자가 청나라 황제에게서 받아온 선물인 벼류를 내놓자 인조가 그것을 받아 던져 세자의 머리에서 피가 흘렀다는 흉흉한 소문이 도는 가운데 청에서 돌아온 지 2달 만에 병을 얻은 소현세자. 소현세자가 병을 얻어 사경을 헤매자 인조는 자신의 어이인 이영익에게 침을 놓게 하였는데 번침에 이른 자라는 이영익의 침을 맞고 사흘 만에 죽고 맙니다. 얼굴에 있는 7개 구멍에서 피가 나왔고 검은 천으로 얼굴의 반을 가렸는데 사람들이 얼굴과 천을 구분하지 못했다고 할 정도로 처참한 죽음을 맞이한 소현세자. 그의 동생인 복림대군도 몸이 아플 때 어이 이영익이 침을 놓으려 하자 결사적으로 마다했다는 것을 보면 복림대군은 형의 죽음을 의료사고로 봤을 수도 있고 누구는 후궁 조씨에 의한 독살이라고 보는 등 확인되지 않은 수많은 괴담만이 백성들 사이에서 퍼져나갈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소현세자가 죽은 뒤 인조의 행동은
바로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인조가 있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었습니다. 인조는 수라상을 받다가 전복에 독이 있다며 며느리인 세자빈 강씨를 별당에 감금하고 신하들이 만류하자 개새끼 같은 것을 억지로 임금의 자식이라고 칭하니 나를 모욕하는 거냐라며 역정냄으로써 인조의 뜻을 눈치챈 신하들은 이제까지 와는 달리 세자빈 강씨를 죽이고 손자들인 소현세자의 세 아들 석철, 성린, 선견까지 제주도로 유배시켜 1년 만에 둘을 죽게 만드는 등에 동조하게 되었습니다. 세자빈 강씨 오라비들도 모두 죽이는 등 무능하면서 모진 단면까지 보여주다 자신의 아들 소현세자가 죽은 4년 뒤 아들 곁으로 갔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조롱하듯이 어지린 자를 써서 인조라고 하였습니다. 마치 못생긴 사람에게 미남이라는 이름을 지어주듯이 말입니다. 소현세자 부부를 모함하던 후궁인 귀인조 씨도 1651년 사약을 받고 죽었습니다. 5분 만에 소현세자 박사되기 편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말고.